최근에 그러면은 그 경사노위가 하고 있는 그 대화 움직임에 대해서 네. 뭐 대통령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신 것이 있나요? 자주 합니다. 우리는 네. 대통령하고는 자주 이런 부분에 대화를 하는데 네. 이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노동조합에서는 너무 법치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네, 네. 뭐 당근도 좀 있어야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너무 법치는 좀 솔직히 딱딱하고 좀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당근은 없느냐. 네. 그럼 무슨 당근이 좋겠냐. 당근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혹시 하나라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예를 들면 영세 사업장에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네. 세금도 더 내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그 정부 지원도 못 받고요. 네. 여러 가지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바로 그렇게 이 영세한 사람들은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네. 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해보면은 영세한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시간도 없고요. 예를 들면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들이다. 그분들 뭐 대화합시다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오시라 그러기도 그렇고 네. 그럼 주방에 찾아가서 또 대화도 좀 어렵고 그렇죠. 참 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네, 네. 숫자는 이분들이 86%인데 네. 대화의 그 시스템 안에 잘 모시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화가 없더라도 이런 분들은 세금 혜택이라도 좀 드려야 안 되느냐. 뭐 예를 들면 소득세 이런 것도 훨씬 더 딴 업종보다는 좀 깎아준다든지 네. 세율을 낮춰드린다든지 네. 뭐 그 외에도 그분들의 주택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근로자 주택, 영세한 사업체 같은 데는 뭐 임대주택도 조금 배정하는데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뭐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께서 네. 이런 걸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진도가 나가려면 또 각 부처에서 또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주택 같은 거는 네. 국토교통부 또 세제 같은 거는 기획재정부 네, 네, 그렇겠죠. 뭐 자녀들 교육 이런 거는 또 교육부 네. 이런 여러 부분에 협조를 또 해나가는 거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이 전체를 다 이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도 아프죠. 지금 뭐 또 부산 엑스포 유치 박람회 이런 거 때문에. 유치하러 파리도 가셨지만 네. 이 뭐 대통령 하는 일이 너무 복잡하니까 저희들이 짧게라도 계속 이제 소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밖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좀 강경한 메시지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좀 국민들이 어디까지 대립을 하려고 그러나 이런 걱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원래 대통령께서 당선된 다음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한국노총은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지지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지 안 했지만은 당선된 다음에 한국노총을 찾아가서 한국노총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노동이사제도 또 수용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적으로 한국노총이 선거 끝났는데도 네. 대통령이 찾아가서 나의 친구다 그랬는데 친구면 조금 이렇게 친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계속 뭐 윤석열 정부 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아마 대통령도 조금 이제 한국노총이 비판을 계속 거세게 하니까. 예. 네, 네. 한국노총 계속 이제 정부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노조가 원래 좀 비판 그렇죠. 많이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 본인이 노총에 찾아가서 네. 나의 친구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네. 그러면 이제 가는 말이 고운이면 또 오는 말도 조금 이렇게 약간 좀 고려해 줘야 되는데 예. 효과가 너무 없다 싶으니까 계속 비판만 하고 네. 민주노총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모든 노동부 장관이나 다른 어떤 기재부 장관이나 누구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좀 이제 좀 소프트하게 이렇게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많이 이렇게 한국노총에도 대화를 시도를 하고 접근도 하고 예. 또 이런 거는 어떻게 했냐 이야기해 보는데 뭐 호재가 많이 있는데 한국노총이 너무 투쟁 일변도 네. 그리고 반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반노동자적이다. 노동 탄압 정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 비판은 전혀 이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네. 한국노총의 이제 위원장 같으면은 이 150만 원의 조합은 7%지만 그 150만이면 대단한 겁니다. 네. 뭐 국민의힘 같은데 이렇게 당원 이상으로 이분들은 매달 자기 봉급에서 조합비를 떼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자기 월급에서 원천 공제를 하면서 조합비를 내는 이런 충성스러운 조합원이 150만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네. 그럼 이분들과 또 조직되지 아니한 86%의 노동자들에게도 한국노총이 어떤 혜택을 드릴까 이런 여러 가지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상당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투쟁만 한다. 노동조합의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리더십이 말씀이시죠? 한국노총 위원장은 필요해요.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반정부, 반기업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네. 상당히 다양한 그리고 아주 유연하면서도 단호할 때는 또 단호하게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국노총의 위원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고 네. 150만의 노동계의 지도자고 네.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도 경총회장이나 정경련 회장, 상공회수 회장 이런 사람과 맞먹는 네.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계의 지도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한국노총이 제대로 안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경제 지도자이면서 또 이 조직의 지도자이면서 또 정치적으로도 또 표가 또 150만 표에다가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엄청난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고 그 있는 가족들까지 있네요. 예, 네. 정치 지도자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노총 지도자는 투쟁 일변도로 해서는 자기 조합원들이 원하거나 네. 조직되지 않은 많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가 어렵죠. 좀 노동조합이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나라 지금 14%의 노동자는 조직된 14%의 노동자는 연봉 자체가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다, 은행노조다 이런 데는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게 임금이 상승돼 왔고요. 네. 우리나라 지위 자체가 세계적인 지도국가 아닙니까? 지금 옛날 같은 후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 정세, 세계적인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경제의 원리와 경영의 어려움도 이해해야 되고 노동자들의 그 어려움 그리고 또 조직되지 아니한 아까 네. 말씀드린 네. 86%의 네. 식당 뭐 아줌마라든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노동 종류가 너무 다양해져서 예, 그런 사람들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 어려움도 터치를 해주면서 달래고 또 그분들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정부에 전달해서 투쟁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눈물 나는 사연을 뭐 세금을 깎아주든지 네. 뭐 집을 한 채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든지 뭐 아이들 학원비는 없지만은 뭐 돌봄 교육이라도 더 확대해 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한국노총 위원장의 해야 될 일이 투쟁 일변도는 안 된다. 네. 조합원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네.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